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2026년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 나왔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업종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점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새해 첫날부터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반도체가 달려주고 있고 5,000P, JP모건에서는 6,000P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장님 2026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연초에 이렇게 좋은 전망이 나올 때가 꼭지인 적이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네. 그 전에는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달라지는 모습이 좀 어려웠었죠. 우리가 계속 추정하기가. 근데 이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로 코리아의 이익 전망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까지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해볼 만한 분위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수가 막 작년처럼 75% 이상 오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 장세가 될 확률도 높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만큼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을 뿐더러 많은 종목이 올라오면은 또 다른 섹터를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섹터를 찾으려는 노력들, 최근에 보시면 테마성 종목들도 밸류가 되는 것들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결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이 공부하신다면은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장은 여전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섹터별 전략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유망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는 2026년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1월 8일에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네. 공개되지 않습니까? 눈높이가 이미 높아졌죠? 이미 높아진 상황이고 과거에 봤을 때 눈높이가 높아진 거를 충족시키느냐 아니느냐. 충족해도 빠지고 충족시키지 않아도 빠지고 여태까지 그랬던 거 기억을 삼성전자 실적 하시죠? 발표는 항상 빠졌어요. 맞아요. 주가가. 네. 근데 최근 한 분기, 두 분기 전부터는 많이 안 빠지고 거의 보합권이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국내 증시가 그만큼 선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임인데 일단 1월 8일 날까지는 반도체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발표되기 전까지 기대감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기저로 봤을 때 지금 디램이 안 좋나요? 디램 좋고요. 좋죠. 파운드리요? 좋고요. HBM 생산 안 하나요? 생산 개파 늘리고 있죠. 그러면은 다 좋은 건데 다 좋죠. 예, 그러면 여기서 시즌을 나누자라는 겁니다. 아마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주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1월에는 코스닥의 뭔가 테마성 주식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오히려 백투더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실적 관련 섹터를 순환매로 우리가 봐보자라는 것들 투자자의 일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반도체는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해볼 만한 시즌이 여전히 진행되는 중이니까는 디램 가격 상승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할 되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디램도 그렇고 HBM 계속해서 좋습니다. 1월 8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회피에는 테마주 쏠림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일단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의 실적도 있지만 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는 굵직한 이벤트 중 하나가 CES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CES도 있고 JP모건도 있고 JP모건도 있고 네. 그 안에 이제 당연히 자율주행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로봇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다음 주부터 모멘텀이 들어옵니다. 그럼 며칠 안 남았죠. 그런데 최근에 지금 써드린 것처럼 바이오, 로봇, 자율주행 다 곽강을 받는 중인데 제가 꼭 현장 얘기를 드리죠. 지난주에 마지막 연휴 때 거래일 때 통화를 했어요. 그냥 나는 로봇에 다 묻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성장이 되는 걸 하는 건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성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쏠려가지고 포트를 그쪽으로 모으는 순간 다른 거가 움직여요. 그런 경우 많이 기억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1월 8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찍어드린 이유도 이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된다면은 실적이라든지 수주에 근거한 투자가 당연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워낙 새해에는 테마 혹은 코스닥 혹은 썸띵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각광을 받고 고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포트폴리오는 좋지 않다. 우리는 포트폴리오 플러스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적정한 포트를 성장주에 들어간 거 오케이. 그렇지만 실적에 있는 것들도 지금 시즌에서는 충분히 봐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섹터에 너무 쏠림 현상은 피해보자라는 그렇죠.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엔터주를 좀 네. 눈여겨보시면서 포트에 편입을 해주셨는데 오늘 엔터주가 또 시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엔터주가 오늘 좀 시세를 내고 있는 양상인데요. 엔터주 좀 점검해 주실까요?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이거죠. 원래 실적은 3분기까지는 좋지 않았고 네. 내년에 대한 증액 기대감이 있는 엔터 섹터이긴 한데 뭔가 트리거가 필요했다. 그러면 중국 관계 진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난 거래일에는 방중하신다는 뉴스는 아직 픽스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럼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 내년에 대한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있었던 편입하신 거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제가 이거를 알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즌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트리거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 순서에 대한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에 대한 기다림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실적입니다. 증이이고 엔터 섹터 역시 BTS 돌아오고 다 아는 건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다만 오늘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난주에 미리 오른 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늦게 편입을 너무 빨리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중이 말씀드립니다. 예. 네, 사실 박현상 부장님께서 지난주에 엔터주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는 판단 속에 편입을 했는데 오늘 또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리뷰까지 해주셨고요. 포트폴리오 비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와 마찬가지로 2026년도에도 부장님의 포트는 굉장히 좀 촘촘하게 다양한 섹터, 그러니까 앞서서 한 섹터의 쏠림 현상을 피해보자라는 전략과 통일한 것 같은데요. 자, 조선과 반도체, 증권, 전력기기, 엔터와 바이오, 그리고 원전과 자동차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상. 네. 네. 요거 빼놓고는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좀 매매를 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의 포트를 네. 말씀을 드릴 때 8종목을 넣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8종목을 예. 넘기지 말자. 왜냐하면 10개 이상 되면 관리하기가 힘들고요. 음. 그리고 뉴스단 쫓아가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5개에서 8개 정도 남은 각 현금이. 섹터에 대장을 넣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한쪽이 떨어진다 싶으면 그쪽이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 여러 가지 섹터들이 그렇게 크게 우리가 포트에서 편출을 할 만한 상황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드린 이유도 삼성전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순환매가 지금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6년도 기대감이 아직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조선, 엔터, 증권, 전력기기 안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것들을 보자입니다, 사실. 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오르지 않은 거 보면 어땠어요? 전자닉스만 가기 때문에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요, 전자닉스 나름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일이 펼쳐지더라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도 잘 봐야 되고 여러 봐야 되지만 일단 이 정도 포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장만 봤을 때는 네. 조선주가 힘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조선주 포트 안에 가져가고 계시고 또 조선주 안에서 탑픽으로 하나오션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오션이 작년 상반기처럼 급등이 나오지 않고 좀 변동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026년도 상반기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하나오션이 더뎠던 이유는 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오션이 가진 포인트는 필리조선소. 미국에 있죠. 예, 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면 굿 컴퍼니라고 그렇죠? 직접적으로 찍어서 하나그룹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 미국 해군의 호위함 건조 기대감 이거는 여전히 계속 가능성이 크고 아마도 뉴스단도 계속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좀 미리 빠진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할까? 시총상위 대형주 안에서 하나오션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돌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오늘같이 좋은 장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얼마큼 많이 오르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선주도 지금 볼만하다. 하나오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 지금 조선주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지금 부장님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오셨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리기는 했습니다. 대규모 배터리 계약 해지 소식이 투심을 굉장히 위축시켰는데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반등을 이게 기대해보자. 주가에는 네. 어느 정도 미리 반영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주가 상단에 있을 때는
악재가 나면 팔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미 그것을 반영을 해서 빠져 있다라는 거고, 애널리스트 레포트라는 자료 살펴보시면은 이런 부분은 미리 선반영됐다. 그리고 계약 해지된 부분은 2027년도 이후에 실적에 대한 애드되는 건 아직 카운팅이 되지 않았다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을 해볼까요? 9월부터 2차 전지가 올랐는데 그때 뭐 올랐습니까? 리튬 가격 오르고 ESS 좋은 거. 그런데 지금 둘 다 올라 있는 거 맞거든, 좋은 거. 그러면 기존의 단기적으로 수주가 깨진 거죠. 중기적인 포인트는 살아있는데 단기 수주가 깨져 있다? 그러면은 지금 잠깐 힘들 수 있지만은 다시 2차 전지 쪽으로 혹은 프로그램 매매 돌아간다면은 낙폭과대적으로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크니까는 단기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을 보신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리뷰해 보도록 하죠.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